네, 안녕하세요. 우리 삼성전자 주주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김 교수입니다. 자, 현재 8월 18일 지금 영상을 촬영하고 있고요. 우리 삼성전자가 오늘 장 초반에는 갭상승으로 출발을 하되 올라갔다가 그대로 밀리면서 우리 주주분들의 불안 심리를 더 크게 키우고 있습니다. 자, 28만 원을 돌파 오늘 딱 한 번 해주고 바로 이런 장대 음봉이 발생하다 보니까 여러분들께서는 좀 겁이 날 수밖에 없어요. 주말 동안에 일단 키옥시아 관련해가지고 제가 여러분들께 갭상승 출발할 수 있다. 그리고 지난주 금요일 영상에서도 제가 여러분들께 뭐라고 말씀드렸었죠? 미국 풋옵션 세력이 다음 주 화요일 날 폭락 배팅을 걸었다. 그래서 다음 주 좀 위험하다라고 언급을 드렸었어요. 8월 14일 영상인데 이 영상만 좀 먼저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볼게요. 그래서 우리가 다음 주를 대비하는 게 맞다라고 언급을 드리면서 영상을 찍고 있는 거고, 하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 화요일 날 갭상승 출발했을 때 일부 비중 축소를 가져가야 됩니다. 지금 뭐 미국장도 그렇고 한국장도 그렇고 다음 주 화요일부터 하방에 대한 압력을 예상하는 이 외국인 세력들이 굉장히 많고, 지금 적극적으로 선물에서도 매수세가 나타나지도 않고 옵션에서도 지금 풋옵션이 연장이 되고 있는 이 가운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응을 하시겠습니까? 비중 조절을 하셔야죠. 그래야지 우리가 또 조정 나오냐 하면서 이거 삼성 올라갈 때 팔 거, 여기서 또 투매를 던지거나 못 올라갈 것 같다 하면서 매도를 또 던져버려요. 하지만 여러분들은 건강한 조정이라는 걸 좀 아셔야 되고요. 그래서 제가 이 시그널이 나오게 됐었을 때 이렇게 언급을 드렸었고, 그러고 제가 화요일부터는 갭으로 출발할 수 있다라고까지 언급을 드렸어요. 자, 보시면 여러분들이 돈이 걸려있는 이 상황에서 다른 유튜버처럼 무조건 폭등합니다, 내일 당장 폭등합니다, 이런 얘기 못 드려요. 하지만 일단은 다음 주 화요일까지는 갭으로 출발할 가능성이 일단 지금 현재 지표로만 봤었을 땐 있고, 일단 오늘은 홀딩이 맞아요. 하지만 다음 주 화요일 날 실시간 수급을 보고 나서 현물 매도가 나온다, 숏포지션 들어온다, 풋옵션이 들어온다, 이 3박자가 또 맞아 떨어지면 주가는 하방으로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실시간 대응이 이렇게 언급을 드렸었어요. 풋콜 비율을 좀 보여드리면서, 그렇죠? 그런 우려가 오늘 좀 터졌기 때문에 삼성전자 이만큼 빠졌고, 근데 여러분들이 좀 궁금하신 건 하이닉스는 왜 이렇게 많이 안 빠졌는데요, 김 교수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하이닉스는 바닥에서부터 상승이 크지 않았어요. 삼성전자에 비해서 삼성전자는 더 많이 올라갔었으니까 조정도 더 크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 좀 많이 불안하실 텐데, 이렇게 시장이 짓눌리는 이유는 단순한 차익 실현 물량 때문만이 아니에요. 일단은 저항이 나온 것도 맞긴 하지만 글로벌 시장 전체를 흔드는 거대한 매크로 악재가 오늘 오전에 다시 한번 터졌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도대체 시장에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인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우리가 대응해야 되는지 제가 오늘 명확하게 설명을 드리면서, 우리는 일단 분할 매도를 가져갔으니까 내려갈 땐 또 뭐 해야 된다? 추가 매수에 대한 관점을 가져가지 우리가 평단가를 낮출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영상만큼은 꼭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오늘 내용 중요하니까 줄이니 여러분들 이해 쉽게 설명드릴 테니까 저에게 힘이 되는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면 감사하겠고요. 댓글에다 김교수 화이팅 또는 삼성전자 화이팅 이렇게 응원의 댓글 남겨주시면 여러분들과 함께 끝까지 대응할 거니까 한 번씩만 꼭 좀 부탁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제가 어제 풋콜 비율 관련해서 제가 여러분들께 하방 압력이 좀 셀 수 있다라고 언급을 드렸는데, 자, 한국 반도체 지수 여전히 8월 21일, 28일까지는 일단은 하방에 대한 비율이 일단 여전히 유지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난주랑 비슷한데 여전히 그냥 하방을 보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하방이 나왔다. 근데 추가적인 하방에 나올 수 있는 거는 지금 크게 나오진 않고 있습니다. 풋에 대한 비율이 더 크게 늘어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근데 이런 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다시 한번 기술적 낙폭 이후에 올라갈 가능성도 있다. 왜? 미국 마이크론에 있어서는 다시 한번 상방으로 볼 수 있다라는 지금 지표들이 콜옵션에 지금 베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바닥이 찍혔을 때 우리는 추가 매수를 꼭 가져가야 된다라고 언급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자, 근데 이번 주 내내 좀 흐지부지 할 수 있는 기사가 하나 나왔습니다. 뭐냐면 지금 일본 국채를 보시면 지금 굉장하게 크게 지금 증가를 하고 있고, 특히 30년물에서 1.18% 오늘 지금 오전장에만 이렇게 올랐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일본 장기금리가 또 30년 만에 최고치를 찍어주면서 엔캐리 트레이드 창산에 대한 공포가 다시 한번 고개를 들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이 금리가 급등한다는 것은 글로벌 투자자 이 외국인들이 있잖아요, 일본 국채를 대거 내다 팔고 있다라는 뜻이에요. 시장에서 일본 국채를 팔아치우는 이유는 딱 두 가지입니다. 자, 첫 번째는 뭐냐면 이 BOJ 일본 은행의 9월 금리 인상에 대한 확률이 80%를 돌파했다라는 뜻이에요. 금리 인상, 반도체에 있어서 악재죠. 미국과의 협조 개입 이후에 엔화 약세를 잡기 위해서 일본 은행이 생각보다 훨씬 빠르게 금리를 올릴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에요. 이 뱅크 오브 아메리카 이 글로벌 투자 은행들도 지금 BOJ의 최종 금리 전망치를 급격히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지금 일본 정부의 이 재정이 좀 불안합니다. 이 다카이치 사나이 총리의 적극 재정 정책으로 국채 발행이 늘어날 것이라는 우려가 채권 가격을 더 끌어내리고 있다는 뜻이요. 자, 문제는 이 흐름이 미국 시장과 맞물려서 글로벌 증시 악재에 번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자, 현재 미국 국채 30년물
금리 역시도 지금 5.3%가 넘어갔어요. 5.3%가. 그래서 이것도 19년 만에 다시 한번 최고치를 찍었다는 뜻이거든요. 여기 있네요. 미국 국채도 지금 19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자, 미국과 일본 금리가 동시에 치솟으면서 시장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뭐죠? 바로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이라는 거예요. 엔캐리 청산이라고 하죠. 자, 이거는 뭔 뜻이냐면 그동안 금리가 매우 낮았던 일본 엔화를 저리로 빌려서 한국, 미국 주식에 투자했던 거대 자금들이 일본 금리가 올리니까 뭐가 발생하죠? 이 환차손이 발생하기 때문에 투자금을 회수하는 이 매도 압박이 더 커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지금 솔직히 이 서킷 브레이커 있잖아요. 지금은 무덤덤하지만 옛날에는 진짜 몇 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였어요. 근데 우리 2024년 8월 5일 기억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BOJ가 금리를 올리면서 엔캐리 청산 물량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을 때 하루 만에 코스피가 마이너스 8.7%인가 빠졌었거든요. 그러면서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이 됐었어요. 즉 오늘 외국인 역시 한국 증시 역시 삼성전자, 하이닉스 같은 이 반도체 대형주의 매도세를 좀 늘리면서 파생 시장에서 지금 풋옵션 포지션을 거세게 밀어붙인 진짜 이유가 이 엔캐리 청산 리스크에 대비한 해지 물량이라는 거예요. 자, 보시면 지금 선물에서 숏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제가 오늘 소통망에서 장초에 오전 9시 10분에 올려드렸던 거는 현물도 매수세였고 1조 3천원까지 올라갔고 선물도 3천원까지 올라갔었고 콜옵션은 상방, 풋옵션은 하방인데 매도가 나왔다. 풋옵션에 대한 베팅이 없었는데 지금 보시면 풋옵션에 대한 베팅이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바뀌었고 콜옵션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바뀌었고 하방에 대한 압력을 보고 있고 선물도 3천억이었는데 마이너스로 지금 숏으로 전환이 됐고 1초 3천억이었는데 현물도 지금 8,700억 5천원 가까이 빨았다는 거예요. 5천원 가까이. 이게 엔캐리 청산 리스크를 대비한 해지 물량이기 때문에 오늘 코스피가 빠지면서 지금 삼성전자도 눌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김 교수님, 우리가 과거 2024년 8월처럼 증시가 완전히 무너진 자라는 건가요? 우리 보시면 우리 삼성전자가 24년 8월 달에 정확하게 고점을 찍었잖아요. 88,800원 이때 찍고 그 다음에 엔캐리 청산이 터졌을 때 이때 엄청나게 졌다라는 얘기예요. 지금 흐름이 삼성전자가 이때 여기까지 떨어지고 지금 다시 한번 반등이 나오고 있는 추세고 지금 다시 한번 엔캐리 때문에 이만큼 좀 떨어졌잖아요. 그러고 나서 올라갔다 떨어졌는데 이거는 이 반도체 때문에 떨어진 거지만 이때는 엔캐리 때문에 떨어진 게 맞아요. 근데 지금은요 패닉에 빠져서 던질 필요는 아니다. 우리는 이미 고점에서 분할 매도를 가져갔지만 지금 미국장을 보게 됐었을 때 여전히 이 마이크론에 있어서는 상방으로 보겠다는 외국인들의 지금 지표가 있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추가적인 하방을 너무 겁내실 필요는 없다라고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미 갑자기 빠진 게 아니라 이미 빠지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2024년을 보게 됐었을 때는 갑자기 이렇게 빠졌어요. 예고도 없이. 근데 지금은 이 악재가 선반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 악재에서 선반영이 있어서 빠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몇 차례 조정은 나오겠지만 이렇게 폭락하지는 않을 거란 얘기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건강한 조정의 일환이다. 그래서 김 교수님, 그러면 지금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미 1번에 있어서 제가 차익 실현에 대한 오늘 오전장 그리고 지난주 금요일부터 언급드렸던 이 화요일날 갭으로 출발했을 때 우리는 분할 매도를 가져가야 된다 굉장하게 강력하게 권고를 드렸고요. 이제 뭐 해야 된다? 두 번째 차례 저점에서 추가 매수하고 물타기를 함으로써 평단가를 낮출 차례라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일정이 또 뭐가 있냐면 일본 국채금리도 봐야겠지만 이 미국 뭐가 있으면 8월 20일 새벽 3시에 FOMC 의사록이 공개가 됩니다. 이 의사록에서 매파적인 발언이 나오냐 비둘기파적인 발언이 나오냐에 따라서 삼성전자의 중요 변곡점이 될 수 있다. 좋은 내용이 나오면 다시 한번 저점 찍고 변곡점에서 다시 한번 N자형으로 올라갈 수 있다. 제가 뭐라 말씀드렸죠? 우하향 추세는 이때서 끝났다. 근데 올라가더라도 N자형으로 올라갈 확률이 높다. 자, 지금 이렇게 정확하게 올라가고 있어요. 지금 올라가고 다시 한번 떨어지고 있는 추세고 다시 한번 올라가기 위한 지금 이 개인들의 투매 물량 받고 외국인들이 지금 매수세가 지금 빠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악재가 터져서 외국인들이 먼저 빠야 되는데 안 빠지고 있다는 뜻은 뭐다? 그냥 개인들이 투매 물량만 받고 올리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지금 마이크론도 오버나잇 음전이 된 상황에서 오늘 미국장은 또 개파락 출발할 가능성이 있어요. 지금 미국 나스닥 선물도 빠지고 있는 추세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얼마 원단위 몇 퍼센트 비중으로 이렇게 언급을 드리고 있어요. 자, 키옥시와 관련해서 상승 출발 예상을 하고 있는데 지난주 삼성전자, SK 하이닉스의 강력한 수급이 붙어주지 않았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상방을 오늘 삼성전자 뚫어준다면 단기 고점 이후에 눌린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러면서 삼성전자 28만 5천원에 30% 분할 매도 가져가자. 오늘 얼마까지 올랐습니까? 28만 8천원까지 올랐다고요. 분봉으로 보더라도
9시 36분까지 제가 이 가격에서 언급을 드렸죠. 충분히 시간이 있었던 상태고, 그 다음에 지금 떨어지고 있는 추세지만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수익률, 손실률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얼마 원 단위 몇 퍼센트 비중으로 실시간으로 먼저 알려드릴 거예요. 나중에 놓치고는 후회하지 마세요. 그럼 저도 마음이 아프잖아요. 그래서 나는 왜 떨어지고 왜 올라가는지 알고 싶고 공부를 좀 해보고 싶다. 제가 이런 객관적인 지표들 다 인증해드리잖아요.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께 이런 것만 맞추는 게 아니라 제가 하루하루 어떻게 될지 맞추고 있고, 그다음에 이 고점과 고점, 그다음에 이 저점도 맞춰드리고 이 최저점도 맞춰드렸다고요. 그다음에 이때 고점과 3월 31일 저점도 맞춰드렸잖아요. 2월 26일이랑. 그래서 이런 것만 따라 하셔도 충분히 손실을 드라마틱하게 줄일 수 있고, 평단가 낮춘 다음에 올라갔을 때 가만히 계신 분들은 수익률 0%지만 우리는 세제일 이상 수익률을 가져갈 수 있다는 점. 그래서 난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 제가 장기간 알려드릴 테니까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요. 상단에 제 개인 번호 하나 띄워드렸습니다. 일단 문자로 뭐라 남겨주시면 되냐면 삼성이라고 두 글자만 남겨주시면 제가 빠르게 확인하고 이 구독자님이라 소중하게 저장한 후에 단기적인 우리가 이제 들어갈 저점에서 물타기, 추가 매수에 대한 부분, 평단가 낮추는 기회, 그 다음에 올라가더라도 제가 뭐라 올라간다 했죠? N장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계속 일자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악성 매물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계속 알려드릴 거예요. 장기간. 그래서 김교수 해보고 싶다, 나는 좀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삼성이라고 문자 꼭 두 글자만 남겨주시면 됩니다. 이해하셨죠? 그래서 일본 국채가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번 주는 조금 내일까지는 좀 힘들 수는 있다라고 언급을 드리고 싶어요. 근데 지금 외국인들이 수급을 받쳐주고 있기 때문에 큰 폭의 하락인 안 열릴 거다. 그래서 기술적인 낙폭이 발생해 우리는 추가 매수를 가져가야 되는 거고, 일단은 저도 지금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기술적인 낙폭이 좀 크다라고 좀 생각은 하지만 지금 지표가 하방으로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성급하게 들어가지는 않겠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나왔을 때 이번 주 내로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저점에 대한 추가 매수에 대한 부분 꼭 삼성이라 남겨주시고, 추가 매수뿐만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알려드린다 했어요. 추후의 날 또 고점, 저점, 고점과 저점 알려드릴 거니까 삼성 두 글자만 꼭 남겨주세요. 이해하셨죠? 여러분들께 신뢰감을 키워드리기 위해서 한 번 더 제가 이 고점과 저점 맞춰드렸던 거 좀 언급을 드릴게요. 자, 이때 7월 29일입니다. 드렸던 내용을 보여드리게 됐었을 땐 7월 29일이고요. 삼성전자 이거 낙폭 너무 거세고 말이 안 된다. 삼성전자 19만 2타 19만 3천원 삭발 물량 들어가라. 말이 안 된다. 틀리면 욕 먹겠다까지 언급을 드렸어요. 이 정도면 진짜 저도 이렇게 했고요. 말도 안 되는 낙폭이다. 시나리오도 없었어요. 말이 안 되는 과대 낙폭이었고, 그다음에 뭐 저점 맞춰드릴 것도 중요하지만 이 고점도 제가 항상 말씀드려요. 리스크 대비해야 된다. 6월 1일이고 삼성전자 37만원 차익 실현 가져가야 된다. 6월 1일이 언제입니까? 이날입니다. 이날 37만 7천원까지 올라갔고 저는 37만원이라고 언급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6월 19일도 마찬가지로 38만원까지 올라갔었을 때 나와있죠, 전선상에. 자, 보시면 삼성전자 37만원 50% 분할 매도 가져가자라고 언급을 드렸었습니다. 이렇게 왜 떨어지고 왜 올라가는지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우리 주주분들 꼭 놓치지 마시고 삼성이라고만 두 글자만 남겨주시길 바랄게요. 이해하셨죠? 여러분들 진짜 정말 혼자 하지 마세요. 문자 보내는데 얼마 걸리지도 않아요. 왜 올라가고 왜 떨어지는지는 좀 아셨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공부를 하면서 앞으로 우리가 주식 투자를 좀 많이 힘들었겠지만 결국 정고점 돌파를 했었을 때 또 다시 한번 관결은 상승이 이어가면서 또 매도에 대한 그 관점을 안 가져가요. 또 올라가기 그 욕심 때문에. 그 욕심을 없애고자 저는 주관이 아니라 객관적으로 대응을 도와드리고 있으니 객관적으로 공부를 시켜드릴게요.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삼성이라고 남겨주시면 되시겠고, 여기까지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선물도 가져왔으니까 선물만 보고 마치도록 할게요. 네, 제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신 우리 열정 가득한 주주분들을 위해서 제가 선물 하나 가지고 왔는데요. 자, 지금 이 종목이 뭐냐면 2026년 AI 반도체 히든 종목입니다. 주주분들, 지금 이 반도체 시장에서 굉장히 좀 중요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건 다들 아실 겁니다. 뭐 예를 들어서 AI 산업이 폭발적으로 성장하면서 이 데이터 센터와 GPU 그리고 HBM 메모리 수요가 급격하게 좀 증가를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이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글로벌 반도체 기업들이 이 수십조의 규모의 투자를 좀 진행하고 있다는 건데, 하지만 이 대부분의 우리 주주분들께서는 이 반도체 장비나 이 반도체 소재 이런 기업들만 보고 있어요. 반도체 공장이 좀 늘어나면 반드시 같이 성장하는 산업이 있어요. 바로 뭐다? 이 클린룸 산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드릴 이 기업이 바로 코스닥에 있는 이 히든 종목입니다. 이 반도체 공장은 먼지 하나만 들어가도 뭐가 됩니까? 불량이 돼요. 불량. 그래서 이 반도체 공장은 완벽한 클린룸 환경을 유지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반도체 생산이 증가하면 이 클린룸 산업도 같이 성장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제품들은 반도체 공정뿐만이 아니라 디스플레이, 바이오, 정밀 제조 같은 산업에서 사용 가능합니다. 즉 이 기업은 이 첨단 산업의 숨은 공급망 기업이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이 기업의 매출은 약 1,300억 원 정도 규모입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이 1,300억 원이라는 매출이 있는데 이 기업의 시가총액은 얼마인지 아십니까? 주주분들? 473억대.
즉 연매출이 1,300억대인데 시총은 400억대라는 거예요. 이거는 시장에서 흔히 말하는 이 매출 대비 이 저평가 구조라고 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재무 구조를 같이 한번 보게 됐었을 때 이 부채 비율이 약 40%로 유지가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안정적인 편이에요. 이 코스닥 중소형 기업으로 기준으로 보면 안정적인 편이고, 또 유동 비율도 같이 한번 보게 됐었을 때 160% 이상이라는 거죠. 즉 지금 단기적으로 지금 압박이 있는 구조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최근 이 순이익이 다시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흑자로 전환이 되고 있다는 모습입니다. 주식시장에서 이 적자 기업이 흑자로 돌아서는 구간에서 주가가 움직이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런 구간을 실적 턴어라운드 구간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차트를 같이 한번 보게 됐었을 때 과거 이 종목은 17,000원까지 좀 올라왔어요. 2020년도에. 하지만 이후 긴 하락 사이클이 이어졌던 걸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주주분들. 그래서 지금은 3,000원대에 있는 종목이고요. 즉 고점 대비 80% 이상 조정을 받은 자리입니다. 그래서 지금 다시 한번 슬금슬금 기어 오르고 있어요. 여기서 상승과 등락을 좀 반복해주면서 매집 구간이 들어갈 확률이 매우 높다라는 거예요. 주주분들. 이런 종목들은 시장에서 거의 잊혀진 경우가 많아요.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입장에서. 그래서 장기 매물대가 있으면서 지금 이 매물대 안에서 바닥을 다지는 구간으로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그래서 아까 보여드렸다시피 이 개인은 매도를 하고 외국인들이 매수를 해주고 있다라는 거 뭡니까? 이 패턴은 주식시장에서 이 저가 매집 구간이라고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저가. 자주 나타나는 모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히든 종목 같은 경우에는 투자 포인트는 4가지예요. 첫 번째, 이 반도체 클린룸 산업. 그리고 두 번째, 이 매출 대비 낮은 시가총액. 세 번째, 이 고점 대비 큰 조정을 받았고, 네 번째, 이 실적 턴어라운드 가능성. 다섯 번째, 외국인들이 재매집 신호가 확인된 종목이기 때문에 시장에서 거의 알려지지 않은 이 코스닥 숨은 기업 이 종목, 우리가 이 세력과 같이 바닥에서 재매집을 하게 됐었을 땐 바닥을 충분히 다지고 나서 우상향을 좀 그려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주주분들. 그렇기 때문에 이 남들보다 빠르게 들어가서 우리가 이 바닥을 다지는 이 세력들의 구간에서 우리가 미리 매집을 해놔야지 어떻게 할 수 있다? 주주 여러분들. 앞으로 우상향 파동을 기대해 볼 수 있는 종목에서 수익률을 어느 정도 좀 기대를 해볼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 받고 싶으신 우리 열정가락한 주주분들은 선물이라고 문자 2글자만 전송해 주시면 제가 빠르게 확인 후에 이 PPT 자료와 어디 구간이 바닥인지, 그리고 다시 한번 어디서 매집을 같이 해야 되는지, 그리고 우상향을 그렸을 때 단기적인 고점과 저점이 어디서 나올 수 있는지, 이런 시그널들을 포착할 수 있는 대응 방법들을 여러분들께 공유를 해드릴 테니까 저와 함께 하셔서 수익을 조금이나마 챙겨볼 수 있는 종목이길 바라겠습니다. 이해하셨죠? 히든이라고 문자 2글자만 보내주시면 되시고요.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음 종목 분석 영상으로 좀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